자, 여러분, 일본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사슴공원의 평화로운 모습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도시의 기초 아래 한 왕국의 비극적인 멸망, 그리고 그 나라 최고의 기술자들이 통째로 옮겨온 거대한 역사가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감춰진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일본 나라 하면 보통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고즈넉한 공원에서 사슴들이 사람한테 와서 꾸벅 인사를 건네는 정말 평화로운 고대 도시,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평화로운 풍경이 사실은 엄청난 국가적 재앙, 또 이웃 왕국의 멸망이라는 비극, 그리고 그 덕분에 일어난 기술혁명이라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격동의 역사 위에 세워졌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때는 710년부터 784년까지. 지금의 나라는 그 당시 헤이족교라고 불렸는데요. 일본 최초의 아주 화려한 연구수도였죠.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가 사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재앙의 시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요. 730년대는 그냥 재앙, 또 재앙의 연속이었어요. 대지진이 땅을 흔들고 끔찍한 가뭄과 기근이 닥치고 설상가상으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어버린 끔찍한 전염병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몰아쳤던 거죠. 와, 근데 여기서 진짜 심각한 건 바로 이 천연도의 위력이었어요. 당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30%가 이 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되거든요. 이게 그냥 일본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이끌던 최고 권력자들까지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나라가 그냥 멈춰버릴 정도의 대위기였던 거죠. 정말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이때 쇼무 천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그게 뭐였냐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재앙을 끝내야 한다 하면서 도다이지에 어마어마한 대부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나라는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대체 어디서 이런 거대한 불상을 만들 기술과 돈과 인력이 나왔을까요? 그 엄청난 기술력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요. 시간을 거슬러 50년 전 한반도에서 있었던 한 왕국의 비극적인 멸망과 연결됩니다. 보세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면서 당대 최고의 학자, 기술자, 장군들이 전부 나라를 잃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대한 두뇌 유출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인재들이 대거 어디로 갔냐? 바로 일본으로 건너간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역사적인 두뇌 유입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한 나라의 핵심 인재들을 통째로 M&A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럼 이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수도, 나라의 청사진을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분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제가 가져온 지식은 말이죠.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국가 시스템 같은 소프트웨어, 도시를 짓는 하드웨어, 그리고 이 모든 걸 안전하게 지키는 국방까지 이 세 기둥이 나라를 세운 거죠.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바로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백제 학자들이 와서 일본의 선진적인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심어준 겁니다. 법을 만들고 인구를 파악해서 세금을 걷고 그냥 흩어져 살던 부족들을 하나의 체계적인 국가로 완전히 뜯어고친 거죠. 두 번째는 하드웨어, 즉 건설 기술입니다. 백제에서 온 최고 기술자들이 일본 최초의 계획도시 헤이조큐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알려준 거예요. 특히 질퍽한 습지 위에 지금의 교토처럼 반듯반듯한 격자 모양 도시를 세우는 기술이나 웅장한 궁궐을 짓는 기술은 와, 이건 진짜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국방입니다. 백제가 멸망했으니 당나라와 신라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일본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망명한 백제 장군들이 나선 겁니다. 서일본 곳곳에 튼튼한 백제 스타일의 산성을 쫙 깔아서 방어선을 만들어준 거죠. 덕분에 일본은 안심하고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알고 나면요. 이제 나라에 있는 유명한 유적지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와, 멋있다 하던 곳들이 사실은 그 격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현장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증거예요. 텅 비어있는 헤이조공터를 보면서 우리는 백제의 격자형 도시 계획을 떠올릴 수 있고요. 도다이지의 거대한 불상을 보면서는 재앙을 이겨내려 했던 간절함과 백제의 놀라운 주조 기술을 함께 볼 수 있죠. 그리고 호료지에 있는 백제관음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문화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됐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이니까요. 어떤가요? 이제 위대한 문화유산을 볼 때 그 화려함 이면에 어떤 슬픈 역사와 그걸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모든 위대한 것들의 시작은 이처럼 거대한 비극과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는 놀라운 의지에서 비롯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